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로 이제 달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혹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국민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이토록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깜짝 원포인트 계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앙선관위로 계엄군이 가가지고 했던 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100%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요, 윤곽이 완전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마치 불법적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탈취라고 하죠. 탈취, 서버 탈취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서버 탈취라기보다는 서버 확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서버를 들고 나왔다 뭐 그런 어떤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만,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복제 혹은 복사를 의미합니다. 복제 혹은 복사. 서버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내용을 옮겨오는 거죠. 그걸 이제 들고 나갔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그 계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 흡족할 정도로 이렇게 복사를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거 아닙니다. 요걸 보시면요, 최초 그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은 방첩사령부 있죠. 거기로 이제 알려졌었죠. 그런데 그 무렵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에 대해서 방첩사령관이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첩사령관이 현재 그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에 대해 제일 처음 나간 게 새벽 1시에 출동을 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 오전 1시면 계엄 상황이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는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특히 부하들한테 정말로 미안하다. 군인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 군인과는 좀 다른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쨌거나 그 중앙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은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죠. 근데 그 후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령관인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자, 이 사람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라, 확보하라 지시를 했다라는 방첩사 그 1처장, 사령관 바로 밑에 있는 계급이죠. 이제 이 신분인데요. 이 방첩사 1처장이 또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첩사 1처장과 방첩사령관이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내용 중에 군에서도 지금 아직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라고 여기 어제 이제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10일 이 정 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 구두입니다. 구두. 그래 증거는 없는 거죠. 구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만 아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느냐는 허영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맞다. 이제 그런 걸 했다라는 거죠.
법무관에게 이 법적인 그 자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이것은 위험하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강력히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당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이들이 계엄에 대한 이해가 군인이면서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엄 자체는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비상대권 같은 건데요.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초법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초법적. 이런 초법적 상황을 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민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공적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이 원포인트이긴 했었어도요, 충분한 시간 길게 끌지 못했던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죠. 군에서 너무 몸을 사렸다, 겁을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참 의장이 원래는 그게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던 것도 그때부터 벌써 어긋났죠, 뭔가. 합참 의장이 적극적으로 일단 협조라기보다는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그 지휘계통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더라면은 계엄이 그렇게 무력하게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봉쇄도 성공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끌고 그 사이에 완전히 중앙선관위를 틀 수가 있었는데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과연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중앙선관위를 이제 틀러 간 인물들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예상도 있었죠.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입니다. 여기가 정말 평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얼마 전에 화천 충격적 어떤 살인사건 하나 있었죠. 소령 진급한 군인이 군무원을 살해한 그 사건, 여성이죠. 여성을 살해한 사건. 그 소령이 몸담았던 부대가 바로 여기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전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산뿐 아니고요, 그 관련된 인터넷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첨단 기술로 무장된 그런 군부대인데요. 국제훈련 사이버넷 3년 연속 우승할 정도로 굉장하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아닐까라고 그때 당시 이제 예상한 데도 많았어요.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 사이버대 사이버넷 2023에서 우승한 사이버 작전 사령부 장병들. 자, 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이런 사이버 부대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부 다 천재들이죠. 자, 이들이 다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게 완전한 의미의 계엄령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현재 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한 번은 실패했죠. 근데 또 한다 그러죠. 결국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거부한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탄핵할 때면 해! 라고 이제 강하게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이 계엄령으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들, 종북 세력들, 여기 이제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종중 세력들. 지금 문제는 더 심하게 나오는 게 종중입니다. 종중. 자, 오늘 드디어 북에서 반응이 나왔더군요. 파쇼, 독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이렇게 끝장내라라는 식으로 지령이 내려왔더라고요. 벌써 그게 신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대통령은 할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 했다. 북이, 북한 반응을 보면요. 강원일보 기사인데요. 계엄령 선포하고 파쇼 독재 총칼 국민의 내대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라면서 맹비난하고 있네요. 북이 요즘 최근에 와서 한국 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보면요, 저들이 이 사건만큼은 아주 이제 무겁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 상황은 1라운드는 끝났고요. 2라운드로 갑니다. 장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법적 투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야 돼요. 조기 대선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이제 법적 수단이 필요하겠죠. 벌써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호인단을 준비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위 변호인단 준비, 김홍일, 최지우 등을 거론합니다. 이것은 장기전을 펼치겠다라는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검찰 출신 김홍일 등 친분이 있는 법조인 중심이고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 변호사 등 여러 지금 거론이 되고 있네요. 자, 이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요, 애국 우파, 보수, 자유 이 세력들이 이제 총결집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선포할 때는 또 다른 의도가 하나 있었죠. 범보수, 범우파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되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다 그러는데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 40%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있었잖아요. 계엄이 잘 됐느냐,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63%가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정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저항선을 형성하고 이 장기전으로 이제 버텨나가면요, 그 수치는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만회될 수도 있다,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조기 대선을 막고 장기전으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설령 탄핵 당하더라도 탄핵 재판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장치, 그리고 외부적 환경을 또 이렇게 조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6개월 이상 이렇게 끌면서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더 국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어떤 또 변수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기다리고, 지금 당장은 환경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금은 시간을 벌고 끌고 나가야 된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너무도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비대위가 떠야 돼요. 비대위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누굴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동훈 체제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벌써 지지율도 다 떨어졌잖아요. 7%, 8%, 뭐 9%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7, 8, 9 세계 여론조사가 전부 한 자릿수야.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한동훈이 지지율 많이 나올 때는 40%대까지 나온 게 있었거든. 이재명하고 막 이렇게 접전을 벌일 때 말이죠. 비대위원장 초기 때. 근데 그 지지율 다 깎아먹고 이제 안 나옵니다. 대통령하고 관계가 뽀록이 나가지고 더 이상 국민의힘을 추스를 그런 여력이 없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일찌감치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퇴하고 물러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계속 머물다가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